결국 LK99는 사라진 초전도체가 아니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 현실로 적응해가는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최근 퀀텀포트 권영환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던 중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린비터S 정평영 대표는 권 대표와 이 대표가 갈라선 후 권 대표를 지원하려고 했다. 실제 초전도체 개발은 권 대표와 김지훈 박사가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고 든 생각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나? 그래서 한 인터뷰 속 몇 문장에서 시작해보는 LK99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전도성 세라믹으로 변화했는지 그 추론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해본 100% 주관적 의견이니 보시고 구독자님들의 더욱 통찰 있는 인사이트로 남은 여백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정평영 대표는 이석배 대표를 2018년에서 2019년경 만났고 본인도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 초전도체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권영환 대표도 알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석배 대표와 권영환 대표가 갈라서고 권영환 대표를 지원하고자 마음먹었는데 그 근거가 실제 초전도체 개발은 권 대표와 김지훈 박사였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뿌리는 최동식 교수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긴 시간의 성과는 영홈이라는 완전 초전도체는 아니라 상온상압에서 전기 저항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특정 세라믹 조성의 가능성이었다고 봅니다. 즉 LK99의 전시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가공을 기다리는 원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석은 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용적, 물리적 검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가공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 것이죠. 2022년 5월 권영환 교수의 쿼년 합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가공 단계의 시작이지 않았을까요? 실제 초전도체 개발은 권 대표와 김지훈 박사가 했다. 이 문장은 권 교수가 손에 쥔 원석을 공정, 시료 수준으로 다듬던 실무형 개발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가정 하나, 권 교수는 직접 본 시료가 조금만 가공해 세상에 내놔도 상온상압 초전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합류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LK99의 내용을 2023년 7월 공개하는 초강수로 이어졌다는 시나리오죠. 요지는 이겁니다. 이석배 권영환의 결별은 누가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은 더 순도 재현성을 올리자 다른 쪽은 이미 임계값을 넘었으니 세상으로 내보내자였죠. 흥미로운 건 정평영 대표의 행보입니다. 그는 이석배 대표를 후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라선 뒤엔 권영환 교수를 지원하죠. 왜일까요? 그가 본 건 가능성의 온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배 대표의 연구는 순도와 재현성 측면을 더 높이고자 하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권 교수가 초전도체로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 대표가 자금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려 했던 이유도 이 원석을 실제 산업화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선택은 누가 더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가였다는 해석이 합리적입니다. 이석배 대표의 당시 순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신성델타테크의 구자천 회장의 발언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저항만 낮춰도 사업가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하지만 연구자의 순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존중한다. 이 한 문장은 두 철학의 대립을 압축합니다. 즉, 상용화의 속도와 연구의 완성도의 갈등이죠. 이석배 대표는 여전히 더 순도를 높이는 쪽을 택했고 권 교수는 이미 충분히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별은 기술의 퇴보가 아니라 철학의 분화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2023년 권영환 교수와 결별 이후 합류한 김현탁 교수죠.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김현탁 교수 합류 이후 PCPOSOS라는 업그레이드 물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역시 갈등 이후 결별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김현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쿼년은 오래된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화학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물리학자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화학의 시대에서 물리의 시대로. 그 결과 새로운 물질은 나왔지만 즉 권영환 교수 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외부 전문가가 합류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두고 충돌이 생기는 구조. 하지만 그만큼 쿼년의 원본 연구는 이미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원석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해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K99 샘플을 직접 받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쿼년과 협약을 맺고 공동특허를 2건이나 출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였다면 이런 협력은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는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지만 내부 관계자의 미친 말이지만 LK99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남아공,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죠. 이 모든 사실을 하나로 정리해
정리해보면 LK99는 영홈 초전도체와 저저항 도체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완전 초전도체로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새로운 전도성 세라믹으로서는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2023년 7월 이후로는 그 상태로도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는 획기적인 물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거로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외 후속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니언 내부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이석배 대표의 발표까지 합하면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읽힙니다.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호주 특허 보정서에 등장한 전도성 세라믹, 이제는 영홈 증명이 아니라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전도체로의 전환을 택한 겁니다. 그건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상용화 1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서 재조명 받는 과거의 커뮤니티 글이 있습니다. 내부자로 추정되는 일명 구호자, 그는 과거 저저항 용어 변경 관련 이슈 당시 글을 남겼습니다. 요지는 저저항이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다. 전도성을 가지는 세라믹 화합물이면 된다. 전기가 흐르느냐만 보면 된다. 특허 문구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올 거다. 라는 흐름이었죠. 돌이켜보면 이번 보정서의 방향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특허는 전도성 세라믹 보정서 제출 이후 바로 승인 직전까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LK99는 사라진 초전도체가 아니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 현실로 적응해가는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영홈이라는 완벽 대신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실용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죠. 국내 특허에서도 과연 같은 선택이 이뤄질까? 전도성 세라믹 용어 수정 이후 호주 특허가 승인 임박인 사례를 보면 국내 특허 역시 전도성 세라믹이라는 용어로 보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추측과 시나리오에 대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할 마지막 퍼즐, 국내 보정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1일을 기다립니다.